알라딘과 자스민 그리고 지니는 나르는 양탄자를 타고 아주 오랫동안 여행을 했어. 모습이 너무나 오묘해진 탓에 지니는 가능한 한 빨리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었단다. 그런데 갑자기 쭉 날아오르는 성급한 황새가 보이지 뭐야? 이건 뭐지? 황새는 편지 봉투 하나를 입에 물고 있었어. 자스민은 신기해하며 편지를 열어 읽어보았지. 안 돼! 공주, 무슨 일이에요? 누구한테 온 편지인데요? 그 편지는 사막에 사는 사악한 마법사 아론이 보내온 편지였어. 자스민 공주는 화가 난 나머지 편지를 구겨서 멀리 던져버렸지. 아론이 마법에서 풀려나서 사방에서 저희를 찾고 있나 봐요. 그리고 우리를 만약에 찾으면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주문을 걸어 다시는 꼼짝도 못하게 할 거라고 협박했어요. 정말로 아론은 조금 멀리 떨어진 사막의 은신처에서 독이 든 물약을 가마솥에 붓고 있었어. 복수의 시간을 기다리면서 말이야. 너희들을 찾으면 세 장에 가둔 결과가 얼마나 참혹한지 느끼게 해주겠어. 한편 그 순간 자스민과 알라딘 그리고 지니는 강변에 도착해 있었어. 물속에는 참으로 큰 2개의 기둥이 서 있었는데 지니는 그 기둥을 보자마자 무척 흥분했어. 이것 봐! 기둥에 숨겨진 다이아몬드로 예전 힘을 되찾을 수 있게 됐어! 한편 자스민은 너무나 목이 말랐는지 길을 따라가며 몸을 숙여 강물을 몇 모금 마시고 있었단다. 맛이 너무 이상해. 왜 이러지? 물맛이 너무 이상했던 자스민은 배가 아파서 구석에 앉아 잠시 쉬고 싶었어. 강물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알라딘은 주변 꽃들을 유심히 살폈는데 꽃잎이 약하고 심지어 창백한 색을 띠었고 향기도 좋지 않아 이상하다고 생각했지. 바로 그 순간 흐르던 강물도 갑자기 멈췄어. 그러더니 솟아있던 기둥이 떨리기 시작하지 뭐야? 이를 본 지니는 걱정스러워하며 알라딘에게 경고했어. 기둥들이 무너지기 전에 우린 어서 그 안에서 다이아몬드를 꺼내야 해요! 그때 강물이 서서히 빠지기 시작했어. 알라딘은 날아다니는 양탄자 위로 홀쩍 뛰어올라 그 기둥에게 날아갔어. 그리고는 주머니에 있던 날카로운 돌멩이를 꺼내 기둥을 향해 던지기 시작했지. 하지만 기둥은 조금도 흔들림이 없었어. 조금도 깨지지가 않는군 그래. 그러자 바로 그때 하늘이 깜깜하게 어두워지더니 번개가 치는 게 아니겠어? 그러더니 거대하고 지느러미가 무성한 수중 용 한 마리가 나타났어. 자스민과 지니는 너무나 두려워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지. 용을 발견한 알라딘도 걱정이 되긴 마찬가지였지만 계속해서 기둥을 치고 있었어. 알라딘! 어서 돌아와요! 당장 도망쳐야 한다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알라딘은 기둥을 부수기 위해 애썼어. 바로 그 순간 초록색 용이 그의 다리를 잡은 채 공중에서 휙휙 휘두르기 시작했지. 이건 놔! 어서 놓으라고! 놔줘! 알라딘의 나르는 양탄자도 돌돌 말아 알라딘을 구하려고 했지만 소용없었어. 지니야, 알라딘을 도와줘. 제발, 제발. 지니는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가슴에 2 손을 모아 천천히 하늘로 올라갔어. 지니의 손바닥에서 노란 불빛이 뿜어져 나와 어두운 하늘을 비췄고 그러다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손에 쥐고 있던 알라딘을 내던져버리고 말았지.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나르는 양탄자가 곧장 알라딘을 구해내서 알라딘은 물속에 빠지지 않을 수 있었단다. 그러자 초록색 용은 너무나 화가 났어. 그래서 자신의 커다란 꼬리를 이용해 지니를 공격하려고 했고 그러자 지니는 공격을 간신히 피할 수 있었고 성난용은 마치 연어처럼 튀어올라 그 커다란 손으로 지니를 잡는 데 성공했어.
양탄자를 타고서 2개의 기둥 중 하나를 부서뜨린 알라딘은 실제로 기둥 안에 있던 한 줌의 다이아몬드를 발견할 수 있었단다. 그는 서둘러 그 다이아몬드를 챙기기 시작했어. 한편 지니는 용의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어. 그때 자스민은 용의 기다란 꼬리 끝에 달린 빛나는 붉은 보석을 보게 되었지. 저 보석을 꺼낼 수만 있다면 내가 용을 막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나 그녀는 용의 꼬리를 잡을 수가 없었어. 바로 그때 알라딘이 좀 전에 모은 다이아몬드를 지니에게 던지자 지니는 그 다이아몬드를 먹고 예전의 강력한 힘을 되찾을 수 있었단다. 그는 몸을 움츠렸다가 초록색 용을 향해 신비한 마법 주문을 걸었지. 용은 강물 속에서 마치 아기 악어처럼 위축되고 겁에 질려 있었어. 지니, 네가 해냈어. 용이 아주 작아졌어. 용꼬리에 있던 붉은 다이아몬드도 물속으로 퐁당하고 떨어졌어.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자스민은 서둘러 빨간 보석을 챙겼단다. 그러자 하늘도 다시 밝아졌어. 그리고 2개의 기둥이 흔들리더니 순식간에 산산조각이 났어. 용은 절대로 다시는 예전의 그 무서운 모습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됐고 말이야. 한편 다이아몬드 덕분에 치유되어 램프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 지니는 너무나 행복했어. 주인님이 날 살렸어요. 보세요. 전보다 훨씬 강해졌어요. 자스민과 알라딘도 너무나 뿌듯했지. 인간이 되고 싶다는 제 꿈 때문에 당신을 위험에 빠뜨렸어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신다면 주인님과 함께 궁전으로 다시 돌아가 당신의 하인이 되겠어요. 물론이지. 이제부터 우리랑 살도록 하자, 지니야. 우리의 우정은 영원할 거야, 지니야. 지니는 천천히 황금 마술 램프 속으로 들어갔어. 그 다음 모두들 하늘을 나는 양탄자 위로 올라가 사막에 있는 궁전으로 되돌아갔단다. 영원히 지속될 우정을 생각하면서 말이야. 하지만 궁전에는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어. 모든 하인들이 궁전을 떠났거든. 저기, 이게 무슨 일이지? 여봐라, 아무도 없느냐? 린, 내 벌써 어디 있는 거니? 알라딘, 린도 사라졌어요. 사랑하는 벌새 린이 더 이상 궁전에 있지 않다는 걸 알게 된 자스민은 무척 슬프고 화가 났어. 그래서 지니에게 도움을 청했단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알고 싶어서 말이야. 하지만 알라딘과 자스민은 모르고 있었던 거지. 이 모든 게 아론의 강력한 마법 때문이라는 걸 말이야. 이제 내 마법이 어떻게 되는지 보게 될 거야. 나한테 실수한 걸 후회하게 될 거야. 이 모든 힘든 과정 속에서도 선과 행복을 위해서 싸운 알라딘과 자스민은 계속해서 그들의 소중한 친구들을 찾아나갔어. 왜냐하면 그들은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사랑이라는 걸 깨달았거든. 옛날 옛적 멀고 먼 산기슭 어느 궁전에 착한 마음씨를 가진 사람들을 돕기를 좋아하는 알라딘과 부인인 자스민 공주가 궁전에서 살았어. 어느 날 집과 밀을 사람들에게 기부하는 날이 되었고 자스민은 간식을 준비하고 있었지. 그러나 알라딘의 마술 램프가 땅에 떨어져 부서진 것을 알게 되었어. 저런, 마술 램프가 고장났잖아. 저기, 지니, 거기 있니? 그러나 아무리 램프를 불고 문질러도 지니는 나타나지 않았단다. 자스민은 서둘러 알라딘에게 갔어. 어서 와봐요, 알라딘. 지니가 램프에서 빠져나갔나 봐요. 알라딘도 자스민처럼 부서진 램프를 갖고 어떻게든 고쳐보려고 했지만 결과는 똑같았어. 지니를 찾아야겠어요, 자스민 공주. 나쁜 사람들 손아귀에 들어가면 안 되는데. 알라딘은 지니를 찾기 위해 서둘러 도시로 향했지. 자스민 공주는 혹시나 이 부서진 램프를 고칠 수 있을까 해서 조심스럽게 집에 갖고 있는 모든 금장식을 불 속에 녹이기 시작했어. 공주는 녹인 액체를 램프 가장자리까지 바르고 갈라진 틈을 고쳤지.
한편 아론이라는 사막 마법사가 사막의 한 오두막에서 살고 있었어. 그곳은 아무나 갈 수 없는 곳이었지. 사람들은 사악한 마법을 위해 마법사의 오두막을 노크했고 그 대가로 갖고 있는 모든 보석을 주어야 했단다. 마법사가 물약으로 악행을 저지르려고 하는 순간 갑자기 까마귀 한 마리가 들어왔어. 도대체 까마귀가 사막에서 뭘 하려고 하는지 궁금해하던 찰나 까마귀는 아론의 머리를 쪼아대며 혼란을 일으키고 있었지. 야, 너! 이 새가 진짜 왜 이러는 거야, 너? 까마귀는 아론 주위를 맴돌며 뭔가를 말하고 싶어하는 것 같았어. 아론은 너무 화가 나서 물약병을 까마귀에게 던져댔단다. 까마귀와 아론은 서로를 쫓고 쫓기며 난리를 부렸지. 아론은 그 까마귀가 심상치 않은 새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고통 하나 없이 가시 달린 선인장을 뽑아 끓이고 있던 물 속에 텀벙 집어넣고 특별한 노란색 물약을 한 방울 떨어뜨리자 물은 검은색으로 변해버렸단다. 수리 마수리 수리 마수리. 아론이 마법의 주문을 외우자마자 신기하게도 까마귀가 주변으로 몰려왔어. 그렇게 연기가 자욱한 가마솥으로 날아와서는 마법의 약을 한 모금 마시고 땅바닥에 쓰러졌지 뭐야. 바로 그 순간 의식을 잃어버린 까마귀는 팡 하는 소리와 함께 사라지고 연기 속에서 사악한 자바르가 나타났단다. 아? 유! 마침내 주문이 풀렸군. 예! 맞아, 내 덕분이지. 누가 그랬는지 말해봐. 그리고 돈을 내라고. 자바르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중얼거렸어. 왜냐하면 주머니에는 단 한 푼도 없었거든. 남자 마법사는 본 적이 없는데 당신은 대체 누구요? 아론은 화가 나서 소리치기 시작했어. 당장 가진 돈을 다 내놔. 다시 불쌍한 까마귀로 만들 줄 알아. 아론이 두 손을 들어 다시 마법의 주문을 걸려고 하니 자바르가 무릎을 꿇으며 빌기 시작했어. 지금은 가진 돈이 없습니다요. 그치만 지니가 있습지요. 맞아요, 지니. 지니는 당신이 무슨 소원을 빌어도 다 이루어질 거예요. 돈도 가질 수 있고요. 보석이나 궁전도요. 자바르는 아론에게 알라딘의 마법 램프에 대해 다 말해주었어. 사악한 마법사 아론은 계획을 꾸미기 시작했지. 그래서 마법 램프를 차지하기 위해 함께 알라딘의 궁전으로 향했어. 그러는 사이 알라딘은 온 도시를 뒤지며 탈출한 지니를 찾고 있었어. 하지만 어디서도 그의 흔적은 발견할 수 없었단다. 그때 어떤 사람들이 자신에게 달려오는 게 아니겠어? 도와줘요. 지니가 물건을 훔치고 있어요. 옷을 찢고 말이죠. 알라딘은 사람들이 가리키는 곳으로 달려갔어. 그랬더니 정말로 어떤 집 창문에 지니가 있는 게 아니겠어? 알라딘은 화가 난 두 집의 지붕에서 뛰어내려와 지니가 있었던 집으로 달려갔어. 그 사이 지니는 파란 연기를 뿜으며 싹 사라져 있었지. 이제 어찌해야 하나 고민에 빠진 알라딘은 다시 집을 하나하나 살피기 시작했어. 그 사이 사악한 마법사 아론과 자바르는 마침내 궁전에 도착했고 궁전 입구를 지키던 두 명의 병사를 피해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어. 그러자 그 둘은 금세 빛나는 램프를 발견했고 자바르가 램프를 훔치려고 하는데 자루를 옮기고 있던 자스민 공주가 그들을 발견했지 뭐야. 자스민은 검은색 망토를 두른 자바르와 마법사를 보고는 무척 깜짝 놀랐어. 자바르, 당신은 그 비열한 도둑놈. 내 걸 찾으러 왔을 뿐이요, 공주. 내 마법 램프. 자바르는 서둘러 마법 램프를 손에 넣었어. 그는 마법 램프를 문지르기 시작했지. 하지만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았어. 무능하기는 이리네. 내가 해보지. 램프를 내려놔. 하루는 램프를 잡아채고는 문지르고 또 위아래로 흔들어도 봤지만 역시 아무 일도 생기지 않았단다. 그는 자바르에게 화가 나기 시작했어. 나한테 장난을 친 거란 말이야. 벌레로 되돌려주마. 그러자 자스민은
지니가 램프 속에서 빠져나갔다고 말했어. 지니가 도망쳤다는 걸 들은 자바르는 곧장 램프를 챙겨 창문 밖으로 점프해 도망쳤지. 자바르가 도망쳐버리자 화가 난 아론은 자스민에게 궁전에 있는 모든 금은 보화를 가져오라고 했단다. 하지만 궁전에는 금이 없어요. 램프를 고치려고 다 녹였거든요. 아론은 궁전에서도 자바르한테서도 아무것도 건지지 못하자 더욱더 화가 났어. 그는 자신의 마법으로 모래시계를 하나 만들어내었지. 수리 마수리 수리 마수리. 그가 주문을 외우자마자 자스민이 그 작은 모래시계 안에 갇혀버렸지 뭐야. 안 돼! 나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마법사 아론은 며칠 안으로 지니를 데려오지 못하면 자스민 공주는 영원히 모래시계 안에 갇혀 살게 될 거라고 협박했단다. 그리곤 망토를 휘두르더니 금세 사라져버렸어. 한편 알라딘은 빈손으로 궁전에 돌아올 수밖에 없었어. 근데 이상하게도 자스민이 보이지 않는 거야. 그때 밀 자루 속에서 어떤 소리가 들렸어. 여기 있어요! 저요! 알라딘! 도와줘요! 허리를 굽혀 자루를 뒤져보니 놀랍게도 자스민이 모래시계 안에 갇혀있는 게 아니겠어? 알라딘은 서둘러 마법 램프와 지니를 찾아서 공주를 구해야겠다고 생각하고 다시 한번 힘을 내야겠다고 다짐했어. 그러나 마법 램프와 지니의 꿈은 인간으로 변하는 것이었지. 시간이 갈수록 더 많은 문제가 생기고 말았어. 며칠 동안이나 힘들게 마법사 아론을 찾고 있는 남자가 있었어. 바로 알라딘이었지. 알라딘은 모래시계 속 자스민을 구해달라고 부탁할 생각이었어. 그러나 사막을 걷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단다. 낮에는 뜨거운 날씨로 인해 땀을 뻘뻘 흘리고 밤에는 추위를 견뎌야 했거든. 결국 그는 모래 위에서 지쳐 쓰러지고 말았어. 알라딘, 포기하면 안 돼요. 제발 일어나요. 제발. 바로 그때 그는 자신 앞에 뭔가 떠다니는 걸 보게 되었어. 뭐지? 저게 뭐야? 새인가? 지친 알라딘은 자신의 날아다니는 카펫을 보고 새인 줄 알았던 거야. 그러다 자신의 카펫임을 알아차리자마자 곧장 그 위에 올라탔지. 그리고 서둘러 아론이 숨어 있을 만한 곳으로 날아갔어. 알라딘은 카펫에서 내려 문을 똑똑 두들겼어. 안에서는 아론의 목소리가 들렸어. 여보시오, 누구든 간에 당장 떠나시오. 나는 사람들을 만나지 않는다오. 나예요, 알라딘 왕자. 당신을 위해 아주 괜찮은 제안을 하려 하니 문을 열어 나를 도와줘요. 제발. 알라딘의 목소리를 들은 아론은 그 제안이 궁금해졌지. 좋아, 들어오시게. 알라딘의 하늘을 나는 카펫은 접혀져 그와 함께 안으로 들어갔어. 아론은 날아다니는 카펫을 보자 놀라움을 감출 수가 없었지. 이것은 뭐지? 내가 여태껏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물건이군. 제스민의 주문을 풀어준다면 나의 궁전과 신하들 모두 당신의 것이 될 수 있게 하겠소. 부탁하오. 그러나 아론은 알라딘의 제안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카펫만 탐을 내고 있었어. 내가 말이지, 당장 공주를 구해주겠소. 단 한 가지 조건이 있네만. 자스민도 궁금해하며 둘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 내가 날아다니는 카펫을 가져야겠소. 이를 들은 카펫은 무서워하며 알라딘 뒤에 숨어버렸어. 하지만 전 궁전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니, 난 카펫을 갖고 싶어. 내 말대로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공주는 모래시계 안에 영원히 갇히게 될 걸세. 알라딘도 유감스러웠지만 어쩔 수 없이 그 카펫은 마법사 쪽으로 미끄러지며 아주 조용히 내려앉았단다. 그러자 아론은 모래시계를 커다란 돌 위에 올려놓고 주문을 외웠어. 게파나 페트리에 루에 사케이다. 그가 이렇게 마법의 주문을 외자 아론의 아지트가 노란불로 환하게 밝혀졌고 정말로 자스민 공주가 나타났어. 알라딘과 자스민은 행복해하며 껴안았지.
자, 이제 말해봐. 그 유명한 램프 속 지니는 어디 있는 거지? 알라딘과 자스민은 지니가 어디로 사라진 건지 모른다고 말하며 재빨리 그곳을 도망쳤어. 그러나 그들이 나가자마자 모래 폭풍이 불어닥쳤고 그 둘은 사막 한가운데에서 길을 잃어버렸지 뭐야. 한편 사악한 상인 자바르는 사막의 외딴 구석에서 발견한 램프 아래에 있던 글을 읽으려고 애를 쓰고 있었어. 베르티코.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응? 그러다 하늘에 뭔가 날아다니는 것을 발견했지. 바로 알라딘의 카펫을 타고 있는 아론을 보게 된 거야. 곧장 숨으려고 했지만 이미 아론은 카펫을 탄 채 자바르 앞에 와 있었어. 그리고 자바르에게 램프를 내놓으라고 했지. 선생님, 여기 뭐라고 쓰여 있는데 도대체 읽을 수가 없어요. 우리 둘이 함께라면 지니를 분명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아론은 주머니에서 마법의 돌멩이를 집어들고는 램프 밑을 문질렀어. 그러자 신기하게도 그 글들이 정말 선명해졌단다. 날개는 없고 발이만 있다. 발이 없는데 도망갈 수 있다. 사막에 있는 비밀의 문이 그의 꿈을 이루어지게 할 것이다. 수수께끼로군. 이건 지니가 인간이 되고 싶다는 거예요. 그렇군, 잘했어. 정말 어려운 수수께끼였는데 말이야. 브라보. 저리 비켜. 아론은 램프를 갖고 곧장 카펫에 올라타고 날아가 버렸어. 그 사이 모래 폭풍 때문에 길을 잃어버린 제스민과 알라딘은 신비하게 생긴 문을 발견하고는 그곳으로 다가갔어. 어쩔 수 없이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야 했지. 이건 정말 이상한 동굴인데? 자스민의 목소리가 동굴 안에 울려 퍼지자 앞에 작은 불빛이 켜졌어. 잠시 후 알라딘과 자스민은 창백하게 빛바랜 손가락의 주인이 지니임을 알게 되었지. 지니야, 너 여기 있었구나.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니? 주인님, 전 천천히 사라지고 있어요. 오랫동안 램프 밖에 나와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주인님, 전 사실 사람이 되고 싶었답니다. 알라딘이 해결책을 찾으려던 그때 하필 동굴 문 밖에서는 아론의 목소리가 들려왔어. 왜 문이 안 열리는 거지? 모두들 서둘러 큰 바위 뒤에 숨었지. 아론은 마법을 이용해 기적적으로 문을 열어 동굴 속으로 뛰어들었어. 지니가 여기 있는 것 같군 그래. 아론은 주위를 둘러보았어. 아무리 찾아도 지니가 보이지 않자 그는 동굴벽에 그의 마법이 담긴 물약을 떨어뜨렸어. 그러자 정말로 지니의 파란 흔적이 여기저기 보이는 게 아니겠어? 어서 나오렴 지니야. 어서 나와. 너의 새로운 주인이 여기 왔단다. 여기 램프도 갖고 왔다고. 램프를 본 지니는 당장 그 안으로 뛰어들어가고 싶었어. 하지만 알라딘이 그에게 경고했지. 아론을 떼어버리지 않으면 넌 인간이 될 수 없어. 그는 널 영원히 노예로 부릴 테니까. 그의 말을 들은 지니는 남은 모든 힘을 다해 아론과 맞서게 되었어. 이제 나왔군. 잘했어. 좋아 지니. 이제 램프로 들어가기만 하면 된다고. 지니는 자신의 손가락을 튕겨 아론을 크리스탈 병에 가둬버렸어. 이게 뭐야? 그 속에서 아무리 마법을 쓰려고 해봐도 아론의 마법은 전혀 통하지 않았단다. 내가 너를 꼭 잡고 말 거야. 내가 얼마나 무서운데. 그렇게 그들은 모두 동굴을 빠져나올 수 있었어. 하늘을 나는 카펫도 아론과 작별하고 원래 주인인 알라딘과 자스민을 태워 하늘을 날아갔지. 그리고 이제는 지니도 램프 안으로는 다시 돌아갈 수 없었어. 왜 이런 걸까, 지니야? 이제 램프가 널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가 뭐지? 일단은 이 창백한 모습부터 바꿔야 할 것 같아요. 나도 너를 위해 뭐든 도와줄게 지니야. 그러자 지니는 커다란 돌멩이 2개에 대해 이야기했어. 그 돌멩이들을 깨서 거기서 나온 다이아몬드를 삼키게 되면 나을 수 있을 거라고 말이야. 그렇게 알라딘과 자스민 그리고 지니는
하늘을 나는 카펫을 타고 새로운 모험을 떠나게 되었단다. 물론 그들은 아직 알지 못했어. 그 돌들을 지키는 무시무시한 괴물이 그들에게 어떠한 벌을 주게 될지 말이야. 하지만 그들에게는 우정과 희생이 가장 중요했단다.